강아지는 맛을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처럼 다채롭게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맛을 강아지는 진짜로 좋아하는 걸까요? 어떤 고기를 더 좋아할까요? 왜 사료는 잘 안 먹을까요? 왜 맛도 없는 풀은 그렇게 뜯어먹는 걸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강아지의 미각과 음식 습관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각이란 것은요, 우리 혀에 있는 미뢰라는 수백 개의 미각 수용체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요, 맛을 감지하는 혀는요,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 5가지 맛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강아지는요, 여기에 더해서 냄새에 의해서 맛을 더 증폭시키게 됩니다. 냄새와 같은 풍미도 강아지에게는 맛있다는 감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의 5가지 미각 수용체는요, 사실 맛을 본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인간이나 동물의 생존에 꼭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설계된 감각 수용체들입니다. 이 5가지의 감각 수용체 의미는요, 짠맛을 감지하는 수용체는요, 염화나트륨을 감지하여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단맛 수용체는요, 포도당이나 과당을 감지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음식과 없는 음식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쓴맛 수용체는요, 음식물 재료의 독성 알칼로이드 같은 독소를 감지하는 데 주로 도움을 주고요, 감칠맛 수용체는요, 글루타메이트와 같은 풍미 있는 아미노산을 감지하여 역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가능한 음식을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신맛 수용체는요, 물이나 음식이 상했는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야생에서 생존을 해야 한다면요, 정말 꼭 필요한 기능만 혀에 압축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은가요?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이렇게 혀의 5가지 맛을 구분하는 감각 수용체를 거친 정보는요, 뇌의 시상이란 부분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곳에 음식물의 열감, 냄새, 식감이라는, 또 씹을 때의 느낌, 삼킬 때의 느낌, 소화되는 정도가 종합적으로 맛이라는 정보에 통합되어 저장이 되고요, 음식의 최종적인 맛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곱창이 냄새가 좋고 맛있어 보여도요, 씹는 식감이 안 좋은 맛이 없다라는 정보로 저장이 되는 거죠. 제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요, 씹을 때의 식감이 안 좋거나 냄새가 안 좋거나 먹고 나서 소화 정도가 안 좋거나 먹은 후 구토를 유발했다면요, 안 좋은 맛 혹은 위험한 음식이라고 기억하고 저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던 사료를요, 갑자기 안 먹는다면은요, 소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등의 불편한 기억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식에 가까운 잡식 동물인 개는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개는요, 어떤 고기를 더 좋아할까요? 물론 강아지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강아지가 선호하는 음식이나 맛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개는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말고기 순으로 고기의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습사료를요, 건식 및 반습식보다 더 선호했고요, 특이하게요, 생식 기반의 음식보다는요, 조리된 음식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개도요, 익히지 않은 음식보다는요, 익힌 음식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 조금 뜻밖이긴 한데요, 소화의 편의성이 익힌 음식이 월등히 높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익힌 음식이 먹고 난 뒤에 속이 더 편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강아지가요, 음식을 갑자기 잘 안 먹는다면 왜 그러는 걸까요? 강아지의 식욕부진은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만성염이나 장염과 같은 위장장애 관련된 의학적인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오래된 만성적인 식욕부진의 경우는요, 불안증이나 애정결핍과 같은 관심의 과도한 요구 등의 행동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활동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즉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아서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음식을 거의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소비한 에너지만큼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니까 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강아지의 나이가 만약에 9개월령에서 1년이 넘어가는 시기에는요, 성장이 멈추거나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요, 급격한 식욕의 감소를 보이게 되고요, 음식의 먹는 양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역시 정상적인 식욕 부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는요, 종종 똥을 먹기도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강아지가 똥을 먹는 10분증은요, 반려견의 4분의 1 정도가 겪는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행동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똥을 먹는다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지만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조금 불편한 일입니다. 너무 무료한 환경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요, 대변을 아무데나 봤다고 너무 혼내지도 않으며 먹기 전에 빨리 치워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로 똥을 많이 먹는 견종은요, 테리어나 하운드, 셔틀랜드 쉽독들이 식분증이 잘 일어나는 대표적인 견종들입니다. 그러면은요, 강아지가 종종 음식이 아닌 이상한 것들을 먹는다면 왜 그러는 걸까요? 파이카라는 이식증인데요, 어린 강아지들이 종종 풀을 먹는 것은 일반적인 탐험 행동으로 정상입니다. 하지만은요, 진정한 파이카, 즉 이식증은요, 음식이 아닌 소화하기 힘든 것을 섭취하는 것으로요, 대개는 강박증의 일종인 정신질환입니다. 만약 2살이 넘은 강아지가, 즉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나이의 강아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천이나 비닐 혹은 고무줄 같은 이물을 반복적으로 먹는다면은요, 이때는 강박증을 의심하고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개의 소화에 도움을 주는 장내 미생물은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사람과 동물의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종류나 그 수는요, 소화뿐만 아니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그럽니다. 사람의 경우는요, 장과 뇌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되고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의 종류와 그 수에 따라 성격이나 행동이 결정된다는 이런 연구입니다. 이건 좀 놀랍지 않은가요? 더구나 최근에는요, 개에서도 이러한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개의 장질환과 불안증이 높은 확률로 동반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장내 유익균이 균형을 되찾으면요, 전반적인 강아지의 건강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일부 행동 문제가 줄어들거나 해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요, 퓨리나사에서는요, 강아지의 불안증을 가라앉히고 또 헛짖음을 개선하는 퓨리나 카밍케어라는 유산균 제품을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외로 효과 좀 있거든요. 자, 어떤가요? 강아지의 미각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이 오늘 좀 풀리셨나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미각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